끈이론, 이거 과연 정답일까요? 아니면 그냥 막다른 길일까요? 어쩌면 그 답은 거의 50년 전에 시작된 한 물리학자의 아주 담대한 내기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건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에서 시작됐거든요. 자, 때는 지금으로부터 거의 40년 전인 198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물리학계의 두 거장 사이에서 어쩌면 미래를 바꿀지도 모를 아주 중요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죠. 질문 자체는 되게 간단해 보이죠? 하지만 그 안에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이어질 거대한 지적 탐험의 씨앗이 담겨 있었어요. 젊은 대학원생이었던 브라이언 그린이 당대 최고의 천재 물리학자 에드워드 위튼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위튼의 대답은 그냥 예, 아니오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뭐랄까, 자신의 연구 분야, 아니 그 전체의 미래를 건 엄청난 확신에 찬 예언 같은 거였죠. 자, 그럼 그 예언이 대체 뭐였을까요? 바로 첫 번째 파트, 50년간의 예측입니다. 위튼이 딱 잘라 말했어요. 50년이 지나도 사람들은 여전히 끈 이론을 연구하고 있을 거다. 그의 예측이 시작된 지 벌써 39년이 흘렀고 이제 마감 시한인 2036년까지는 딱 11년 남았습니다. 와, 시간이 정말 빠르죠? 과연 그의 예측은 맞을까요? 바로 이 시간의 흐름이 오늘 우리가 따라갈 이야기의 중심축입니다. 근데 대체 왜 물리학자들은 이 끈 이론에 그렇게까지 매달리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현대 물리학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문제, 바로 이 중력의 문제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현대 물리학에는요, 말하자면 두 개의 위대한 기둥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둘이 사이가 아주 안 좋다는 겁니다. 거대한 세계를 다루는 규칙과 아주 작은 세계를 다루는 규칙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거죠.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별이나 은하처럼 큰 세상을 기가 막히게 설명하는데 원자처럼 작은 세계로 들어가면 그냥 먹통이 돼요. 반대로 양자 역학은 이 작은 세계의 왕인데 블랙홀 중심처럼 중력이 미친 듯이 강해지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이건 마치 같은 제품인데 설명서가 두 개고 심지어 서로 다른 언어로 쓰여 있어서 말이 안 통하는 상황이랑 똑같은 거죠. 바로 여기서 끈 이론의 진짜 매력이 드러납니다. 다른 이론들은 어떻게든 중력을 끼워 맞추려고 낑낑대는데 위튼의 말처럼 끈 이론은 아예 판이 달라요. 이 이론의 수학적인 틀 안에서는요, 중력이란 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옵션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있어야만 하는 필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중력이 없으면 이론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와, 1980년대 물리학자들이 왜 그렇게 열광했는지 알 것 같지 않나요? 자, 그러다 1990년대가 되면서 끈 이론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진짜 정신이 아찔해지는 개념이 튀어나옵니다. 바로 이중성, 듀얼리티라는 혁명적인 아이디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겉으로 보기엔 완전히 180도 다른 두 개의 이론이 있는데 알고 보니 그 둘이 똑같은 현실을 설명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게 바로 이중성이라는 정말 미스테리한 개념의 핵심입니다. 이중성, 말이 좀 어렵죠? 이걸 서로 다른 언어라고 생각하면 좀 쉬워요. 우리가 물이라고 부르는 걸 영어권에선 워터라고 하잖아요. 말은 달라도 가리키는 건 똑같죠? 바로 그거예요. 끈 이론에서 이중성이란 전혀 다르게 생긴 두 개의 물리 이론이 사실은 같은 우주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아이디어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요? 끈 이론에 따르면요,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작은 우주를 설명하는 이론이랑 반대로 상상도 못할 만큼 거대한 우주를 설명하는 이론이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똑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쪽에서 보면 작은데 저쪽에서 보면 크고, 하지만 물리적으로는 완전히 같은 현실이라는 거죠. 이 발견 때문에 끈 이론이 그냥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수많은 이론들이 복잡하게 얽힌 거대한 그물망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자, 이제 끈 이론이 오늘날 마주하고 있는 가장 큰 도전이자 또 가장 논란이 많은 아이디어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의 500제곱, 1 뒤에 0이 500개 붙는다는 뜻이죠? 상상이 가시나요? 이게 바로 끈 이론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우주의 개수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우주들이 저마다 다른 물리 법칙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끈이론의 풍경 문제라고 부르는데 그럼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죠. 이 셀 수도 없는 우주 중에서 왜? 대체 왜? 우리는 바로 이곳에 있는 걸까요? 이 엄청난 질문에 대한 대답 후보 중 하나가 바로 인류 원리입니다. 아이디어는 생각보다 단순해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저 수많은 다른 우주에는 당연히 우리처럼 왜? 라고 질문할 존재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우주가 생명이 살기에 딱 맞는 아주 운 좋은 법칙을 가졌다는 강력한 증거라는 겁니다. 이 논쟁이 얼마나 깊은지는 위튼의 고백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는 이 인류 원리라는 생각 때문에 몇 년간 정말 불행했다고까지 말했거든요. 모든 걸 필연적인 원리로 설명하고 싶어하는 물리학자에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저 수많은 가능성 중 운 좋게 뽑힌 하나일 뿐이라는 설명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겁니다. 이 문제가 단순한 과학을 넘어서 깊은 철학적인 고민이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요?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끈 이론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치 아직 끝나지 않은 거대한 교향곡 같다고 할까요? 수십 년간 이렇게 발전했는데도 이 분야의 최고 대가인 위튼 본인조차 끈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는 아직 모른다고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아인슈타인이 등가 원리라는 명확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해서 일반 상대성 이론을 쌓아 올린 것과는 좀 다르죠. 물리학자들은 끈 이론이라는 거대한 구조물을 어쩌다 발견했고 아직도 그 전체 설계도가 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리고 이 숫자, 11. 기억나세요? 맞습니다. 1986년에 위튼이 시작했던 그 50년짜리 예측에서 남은 시간이죠. 앞으로 11년 뒤 우리는 끈 이론을 과연 어디까지 이해하게 될까요? 결국 우리는 이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우주의 정교한 법칙들은 10의 500제곱이라는 어마어마한 가능성 중에 그저 운 좋게 걸린 우연의 산물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 뒤에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더 깊고 근본적인 원리가 숨어 있는 걸까요? 끈이론의 기나긴 여정은 바로 이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그 답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습니다.